정부는 저상버스 보급 계획을 확정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한파로 노년층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 분담금을 1조 389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1년 만에 규모 4.0 이상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4대 전략을 수립해 시정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강다혜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보급 계획을 확정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년 대비 10% 증가된 375.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저상버스 교체 방안을 검토하고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에도 중형 크기 저상버스 공급이 내년부터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해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시설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버스 정류장 개선, 운전자 대상의 서비스 교육 강화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박정수 과장은 앞으로 전기 수소버스 공급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저상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상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한파로 노년층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랭질환자 10명 중 4명은 노년층에서 발생했고 전년 대비 한랭질환자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랭질환자 320명 중 78%는 길가나 집 주변과 같은 실외에서 발생하였고 35%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한파 시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증상이 악화되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무리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추위와 같이 앞으로도 갑작스런 추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파에 특히 취약한 노인에 대해 가족과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 분담금을 1조 389억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 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습니다. 가서명된 협정 문안에 따르면 분담금을 1조 389억 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미군 기진의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국민을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4.1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국내에서 4.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2월 11일 이후 1년 만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포항 앞바다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번엔 평소보다 규모가 크다면서 다만 육지와 50km 정도가 거리가 있어서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규모가 6.0에 못 미쳐 해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지진은 계속 감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시민정치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정혁신 4대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미래 광주를 준비하는 장기혁신 어젠다를 마련하여 현재 광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 공공기관 비리와 부조리 제로화 등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와 인권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시민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전남도 등 주변 지역 지자체와 공항 이전 등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식 혁신 정책과는 지하철 2호선과 공항 이전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시정 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으로 화제인 배우 이한이가 김태희 덕에 연예계에 입문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한이가 스페셜 MC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MC 심동엽은 이한이와 김태희의 각별한 친분을 언급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재학 당시 이한이는 김태희와 함께 여자 스키부로 활동했습니다. 김태희가 당시 이한이의 끼를 발견하고 연예계 데뷔를 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처음 본 오디션 자리도 김태희가 만들어줬다며 은인 같은 분이라고 남다른 인연을 전했습니다. 이에 신동엽은 대학 시절 누가 더 인기가 많았냐고 물었고 이한이는 비교할 수 없다며 김태희는 예수님 같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답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가 월드컵 6차 대회에서 1000m 경기를 기권했습니다. 심석희는 지난 10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여자 1000m 준준결승 2조에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심석희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받은 상습 폭행 후유증에 시달리며 예전의 기량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월드컵 1차 대회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로 조기 귀국했고 2차 대회는 불참했습니다. 심석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 남은 개인 종목 예선을 통과했지만 마지막 고비에서 기권했습니다. 정확한 기권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심석희는 일단 12일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